기후위기의 다섯 번째 주제인 왜 기후변화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그 BIS라고 하는 곳에 그 보고서에 지금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BIS, 우리가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 BIS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죠. 그 각 중앙은행의 바로 중앙은행, 세계 결제은행의 이름을 BIS라고 하는데 바로 이 BIS에서 2020년도에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이 부제를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중앙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좌초 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서 이 위험을 스완, 이 백조를 갖고 이제 구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화이트 스완, 하얀새. 그러니까 이거는 빤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는 가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름철에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겨울에서 봄철까지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좀 빼죠. 그거는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이건 우리가 잘 대응이 가능하죠. 이러한 위험을 바로 화이트 스완, 하얀새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 블랙 스완, 검은 하얀새. 세상에 이런 새는 없죠. 자, 그런데 진짜 이러한 새가 등장을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호주로 이제 처음 갔더니 호수에 동동 떠 있는 저 까만 백조를 처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금융 위기, 98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IMF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대표적인 이런 블랙 스완의 이제 위험이라고 봅니다. 이런 블랙 스완의 위험은 우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 인지를 못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은 대단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블랙 스완의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바로 그린 스완, 녹색의 하얀새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위험입니다. 이거는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기후위기가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아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얼만큼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눈앞의 위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실질적으로 이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천만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위험을 당한 사람들은 비극이긴 하지만 바로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이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인데 바로 이 기후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난 이제 1800년대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해갖고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약간의 흐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그만큼 더 바로 이제 기온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선형적인 이러한 이제 그 기온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늘려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검은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렇게 늘린다면 저기 약간의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그 검은색을 따라서 기온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온이 상승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탄소 배출량과 상관없이 더욱더 많이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이걸 대먹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갖다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그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이크의 약간의 잡음이 점차 증폭을 하다가 우리의 귀를 찌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늘어난 그만큼 기온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구 스스로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위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이런 기후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했고, 그거를 지질시대의 이름으로다가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갖고 이 안정적 이 기후 조건에서 지금 조금씩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변해왔던, 달려왔던 이 속도 그대로 우리가 내달려가게 되면 바로 저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자체는 끊임없이 위험에 빠지는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시대라고 꼭 위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그렇게 비단길과 같이 그렇게 보드라운 길만 밟는 게 인간의 삶일 수가 없죠. 중간중간 고통에 빠지는 게 또한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고통에 빠졌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저 찜통에 저 지구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가 저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저렇게 이제 찜통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의 이제 요소라고 하는데, 저기 북극 쪽에 가게 되면 거의 북극해 바다로 돼 있죠. 그 바다 위에 지금 추우니까 그 위에 빙하가 올려져 있는, 우리가 그거를 해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딱반딱, 해빙이 반딱반딱하니까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요.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해빙이 녹겠죠. 그러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이 들어왔다. 그 에너지가 때문에 더욱더 기온이 높아지고, 높아졌으니까 해빙을 더욱더 녹이니까 더욱더 시커먼 커다란 바다가 드러나고, 그럼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쪽을 보니까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이제 카나다, 저기 시베리아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 이곳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여름철에 이 지구 가열로 인해 갖고 뭐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이런 데서 막 30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지역이 녹을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만약 녹게 된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돼요.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상승시켰을 것이고, 그럼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녹였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 보니까 이제 이 아한대 숲이라고 하는 이 숲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시베리아나 카나다 이쪽에 뭐 산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몇 개월씩 계속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이 지역은 왜 그렇게 산불이 나면 이제 꺼지지가 않느냐. 여기에 기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토양으로부터 이 수분이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토양이 바싹 말랐다? 그럼 거기에 떨어진 낙엽들도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마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산불이 한번 붙으면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서양의 이제 이 순환인데 지금 이 대서양의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멕시코만에서 이 유럽 쪽을 향해 갖고 이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따뜻한 물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 런던의 위도가 한 51도인데 서울의 위도 38도인 서울보다도 겨울철에 훨씬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멕시코만의 이 따뜻한 물이 유럽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순환의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빙하들이 녹게 되니까 이 민물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 물의 밀도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 순환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이곳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아마존 숲에 여기에 지금 건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커다란 지금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산호초에 지금 전멸 상태로 가고 있는 산호초도 지금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린란드하고 이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여기저기가 금들이 쩍쩍 가고 있어요. 저게 이제 금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PCC에서 미래를 우리가 전망을 하게 될 때 그 빙하가 녹는 거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겉면부터 차분히 녹는 것만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빙하가 깨지는 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빙하가 깨지는 게 지금 고려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관측해서 보면 금들이 쩍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7m 정도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남극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60m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게 되면 약 물이 70m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저 일부라도 깨져갖고 저것이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녹게 됩니다.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놓고 가만히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빨로 딱 깨무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그 사탕이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깨져서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순식간에 물이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성에서 관측을 해보면 여기저기에 지금 이러한 금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지구상에서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멸종 사건은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기후가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갖고 생명을 5번이나 멸종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게 만드는 거를 지구가 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지구는 바로 대멸종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 기후를 갖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멸종의 이 지구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 인류의 문명은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지금 그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지가 알아서 막 녹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줄이냐 안 줄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기후위기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